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에 나오는 나도자 모양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낫, 오, 소, 우처럼 일부가 조금 다른 형태를 매우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갑글문 금문 소전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이 자형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것을 인지하게 하도록 하는 게 한자 공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자는 땅에 절구공의를 세워서 그림자를 보고 해의 시간을 짓던 해시계의 절구공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거스르다, 위배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낮, 해 그림자가 나타나는 낮에서 낮오라고 합니다. 대나도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 1급 글자이고 허락허락자는 말씀 원자를 붙여서 말로 분명하게 말을 하다, 그림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낮이라는 뜻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다라는 뜻에서 허락허락자를 만들게 됩니다. 해년자는 원래 벼와자가 있고 밑에 일천자가 있었던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위에 부분을 이와 같이 쓰고 행서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썼던 행서 모양이 다시 초서에서 이러한 형태로 쓰이면서 이 초서 모양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해서 모양으로 다시 정리한 모양이 해년자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 글자가 많이 쓰이는데 쓰기가 불편한 글자들은 간단하게 이와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중국의 간제차처럼 옛날에도 많이 쓰이는 글자들은 복잡한 글자는 간편하게 글자를 간단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해년자가 너무나 많이 모양이 줄었기 때문에 부수를 어디에 둘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해년자의 부수는 방백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가 많이 변형된 글자들은 부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니 부수를 확인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소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우자는 갑골문 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소를 등 뒤에서 본 전체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금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소는 농가에서 매우 귀하게 사용하였던 짐승입니다. 사람인 자를 쓰고 소자를 써서 물건건이라고 하는데, 설문의 자에서 보면 한자다 책에 보면 설문의 자와 이런 모양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설문에 대해서는 물건건이 아니라 나눈다, 물건을 나눈다라고 해서 나눈 물건의 각각을 뜻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자가 있고 소자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소를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똑같이 사용했던 거 아닌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를목 소자가 있고 옆에 칠복자가 있는데, 부수에서 칠복자는 원래 이런 나뭇가지를 손으로 들고 치다, 때리다라는 뜻인데, 이때 치고 때릴 때는 이러한 형태가 들어갈 때는 무언가 잘 되라고 이끌어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이끌어주다, 좋은 쪽으로 유도하다라고 할 때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기르다, 소를 좋은 쪽으로 끌고 다닌다, 기른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간다, 목사님 할 때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자는 진면자 밑에 소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재미있는 것은 집가자 형태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똑같이 집 안에 하나는 소가 있고 하나는 돼지가 있는데, 집가자는 부수가 진면자가 부수가 되고 우리뢰자는 밑에 소자가 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뢰자의 옛 소전 모양에 보면 이와 같이 목장 울타리 모양의 안에 소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집과 관계가 없어서 우리뢰자는 소자가 부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글씨를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꼭 소점 모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자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울모, 소우자가 밑에 있고 위에 입 모양이 변한 소울모, 수컷모자에서 옆에 흑토자가 있는데 지금 흑토자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수컷의 생식기라고 보는 사람과 그냥 흑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흑토자의 갑굴모는 이와 같이 흑덩이 모양이었고 수컷 모양을 상징하는 것은 옛부터 갑굴모부터 이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흑덩이하고 수컷의 상징이다라고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같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컷을 상징하는 글자들에는 이러한 모양들이 옛 갑굴문에는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후에 전부 다 흑토자가 갑니다. 수컷들은 일정한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흑토자 형태로 변했는지 원래부터 차이가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갑굴문, 금문, 소전들을 각 글자를 찾아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끌견자는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데 먼저 거물현자를 씁니다. 거물현자는 매달아놓는 실이기 때문에 매달다, 매달리다라는 뜻으로 있고 진명자, 덧불명자 형태가 있고 소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면 쓰기에 편리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소에 줄을 매달아서 끌고 나가는 형태가 이끌견입니다. 무소서, 물소가 아니라 무소인데 무소는 콧불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와 같이 밑에 물수자, 주검시 밑에 물수자 모양이 있는데 이 글자는 물수가 아니라 전부 원래는 털모자가 붙었던 꼬리미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 이렇게 모양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꼬리치게 소처럼 뿔이 있는 무소, 콧불소를 뜻합니다. 이거는 무소가 천천히 가는 모양입니다. 무소서자가 물수자처럼 보여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몸이 물에 걸어가는 소,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도움은 되겠지만 본래 이름은 무소, 콧불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고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알고, 알릴고, 고나, 고기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소 머리가 위에 있고 밑에 입구자가 아래에 있어서 소가 운다, 아니면 소 머리를 제단에 놓고 제사를 지낸다, 아니면 소 머리를 놓고 함정인 것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학설은 매우 많습니다. 알리고 고발한다, 밝힌다라는 의미로 알리다, 고하다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넓으로자 30여 물이 있어서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소리가 들려서 알 수 있는 넓은 강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밝으로 희로, 넓으로자는 이 넓으로자와 같은 글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심화로자는 술이 독하고 심해서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심한, 도수가 심한 강한 술을 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무로 만들어서 죄인임을 알리는 수갑곡, 고니곡자가 있고 지을조자가 있는데 지을조자는 고알꽃자 옆에 갈 착자가 붙어서 뭔가 알리고 가서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갑굴문, 한자다의 갑굴문이나 금문 형태에 보면 옛날 모양이 보면 이렇게 배 모양이나 집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짓는다, 만든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그래서 옛 글자를 참고해 보면 무언가 만들기는 한데 크게 작은 것들이 아니라 배나 건물처럼 아주 커다란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조자가 되겠습니다. 배를 건조한다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기타 중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처음에는 쉽게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중국어를 몰라서보다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다에서는 각 한자를 설명하면서 한자와 그 각 한자의 중국어 병음을 달아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자는 전부 다 우리 말처럼 기역자, 고할 고자니까 위에 기역을 뜻하는 지가 들어가서 까오라고 발음을 하지만 호가 들어가면 똑같이 중국에서는 영어에서 H, 호와 관계돼서 하우처럼 우리말과 중국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중국어 발음을 공부하면 한자도 공부하는데 쉽고 중국어 공부하는데도 중국어 발음 공부하는데도 가장 쉬운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